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아픔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발돋움하는 중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저를 보고 인생이 기구하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더러 불쌍하고 기구하다고 했는지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남편 직업이 의사라 제가 많이 모자랐네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부감을 고를 때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국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만난 지 한 달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승희씨,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이 정도 만났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빨리 결혼해서 연인처럼 지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럽고 민망했던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진무씨가 좋아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당신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이는 약속할게요. 제 모든 걸 승리씨한테 바칠게요.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2달 만에 부부가 되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신혼생활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하루도 절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입맞춤은 제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줬고 운명의 짝을 만났다는 마음도 들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 이듬해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이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남편은 엄청난 딸바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두 딸을 재우고 나면 안방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은 딸들과 함께 잠들곤 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이 모두 딸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 멋지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만큼 사람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평생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거라 믿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유혹을 해도 남편은 등을 돌리고 짜증을 내며 잠을 잤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 저도 더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5년을 넘게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딸바보였던 남편은 어느새 무뚝뚝한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딸들에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던 남편이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변한 남편을 두고 보자니 제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나 불같은 사랑을 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며 변화를 주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더군요. 자식 또한 어릴 때나 예뻐하지 숙녀가 다 됐는데 관심이 멀어지는 건 어떤 아빠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러고 사니 무슨 걱정일까 싶었죠. 의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저는 다른 아내들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선을 그을 때마다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살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하지만 남들처럼 살던 조용한 저희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큰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당직이라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밤을 샌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곰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솔직하게 말한 건지 확인하러 남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저 선생님, 저 박지무 선생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그이는 어디 갔나요? 박 선생이요? 진작에 퇴근했죠. 그리고 남편의 동료 의사 선생님은 제 남편은 당직을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교수까지 올라간 의사가 당직을 이렇게 자주 서겠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두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병원 밖으로 나온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생각을 정리하자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이튿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어느 새벽에 깊이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 장치조차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차저차 문자 내역을 보자 김 선생이라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자기 오늘 밤 어때? 어제 자기 너무 거칠었어. 오늘은 부드럽게 부탁해. 등등.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불쾌한 단어들이 난무했어요. 그건 어느 곰 같은 여자가 봐도 더러운 외도의 흔적이었죠. 저는 김 선생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느껴진 남편의 옆자리에서 잠들 자신이 없어 베개를 가지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세미나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다 싶어서 김 선생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기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김 선생이라는 여자에게 문자를 남기게 되었죠. 박진무 선생님 아내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드린지 아시겠죠? 오늘 중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연락해서
고자질 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었지만 몇 시간 뒤에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고맙네요. 오늘 저녁에 만나도록 하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에 열불이 났어요. 하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오늘은 상간녀를 만나 남편과 헤어지도록 하게 하면 끝날 일이었죠. 몇 시간 뒤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선 저는 상간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장 예쁜 여자를 찾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아, 네. 사모님이시군요.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침착하다 못해 친근하게 대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속에서 불같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양스럽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저 또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저와 박 선배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선배와 저는 사랑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깊은 사이예요. 저는 상간녀의 말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생각하다가 그럴 리가. 당신은 그냥 잠시 즐기는 사이예요. 제 남편이 그러던데요. 잠자리가 재밌어서 실수한 거라고.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사모님도 알고 저도 알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요? 당신하고 제 남편이요. 곧 선배가 이야기할 거예요. 사모님과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20년 전 선배와 저는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이예요.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니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오른 거죠.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배는 사모님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사시려고 해요? 사모님도 다시 시작하시기에 늦지 않은 나이세요.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아요? 저와 선배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 제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제 앞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제가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는데 미칠 것만 같았죠.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세월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들고 상간녀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티슈를 꺼내서 얼굴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가는 상간녀를 멀뚱히 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따라 나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세미나에서 돌아왔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될까? 김 선생 이야기야.
남편은 제 입에서 김 선생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제 만나서 얘기도 나누었어. 그래? 무슨 얘기했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당황한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여자랑 새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히 앉아있던 남편은 입을 떼더군요. 야,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이랑 나 애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애들 낳고 제대로 관계를 한 적이나 있냐? 우리 사랑이 식은 건 오래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각자 갈 길 가자. 그건 당신이 나를 피한 거잖아.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한 날 기억 안 나?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겠다며. 왜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거야? 난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은 날 처참히 짓밟았어. 정말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고. 남편에게 언성을 높인 저는 다시 이성을 찾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모르겠지만 난 변한 적 없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다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자 남편은 날카롭게 눈을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거울 좀 봐라. 누가 너랑 침대에 눕고 싶겠냐? 지금껏 잘난 남편 덕분에 이 정도 먹고 살았으면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동안 참아왔는데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역겨워. 그리고 사랑? 참, 당신은 아직도 옛날 기억에 갇혀 사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변해.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당신은 나 안 미워? 정 떨어지지 않냐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이제 그만 떨어져 주라. 뭐? 거머리?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내가 그렇게 역겨웠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더 빨리 자유로웠을 거 아니야. 나라고 그러기 싫었겠냐? 애들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지. 이제 애들도 다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쪽내자. 분노에 가득 찬 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굵직한 팔뚝이 제 손을 막아냈고 되려 제가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뭔데 엄마를 때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정말 불결해.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니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돈이 누가 주는 건지 알고 가보는 거야? 도대체 애들 골고루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재수 없으려니까. 긴 말 할 거 없어. 적당히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살아. 이번 주 안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봐. 라고 말을 했어요. 딸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셋이 새 출발하자고 했고 저도 더는 다른 여자에 미쳐있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만 정이 떨어진 남편을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합의 이혼을 해주게 되면 재산 분할을 제대로 못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이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비싼 변호사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제 탓에 남편이 결국 승소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아파트와 소액의 위자료만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냥 남편이 준다는 위자료를 받고 끝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은 되려 저를 위로했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적은 위자료로는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바를 해나가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알바를 시키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주부라 이력서를 넣어도 오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되더라도 보수가 좋은 곳을 찾아냈죠. 그리하여 호텔 청소부로 취직하게 되었네요. 면접관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냐고만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고요. 호텔 청소일은 보수도 좋았고 일하는 시간도 마음에 들어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상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꽤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월급을 받으니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날은 어느 평일 오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느 날처럼 호텔방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퇴근하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뒤를 돌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그이는 저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레스토랑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혹시라도 애들 키우는데 고생이라며 콩고물이라도 주나 하는 생각에 일단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갔네요. 잘 지냈어? 애들은 어때? 잘 있어. 보면 몰라?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고 있어. 왜? 지금 내 꼴이 우습니? 동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사라져.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까칠하게 나오는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 손을 잡은 그이의 표정은 애절해 보였어요. 당황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손 치워! 라고 말하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울먹거리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쩌다가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되고 말았지. 그 여자랑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김 선생이랑 사는 거 죽을 지경이야. 이기적인 태도에 매달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새갈비에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자존심 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 진작부터 정이 떨어졌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여보, 그동안 나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나 매일같이 당신을 그리워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제발. 전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이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왜? 당신 새 마누라가 밥도 안 차려줘? 밥일도 이젠 별로야. 당신 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려고 나랑 이혼한 거잖아. 안 그래? 여보, 지난 일은 모두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며 살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응? 저는 전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머릿속으로 딸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에 확신이 섰답니다. 그 여자랑은 이혼 얘기라도 했어? 아니, 아직. 그런데 당신만 날 받아준다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올게. 정말이야. 그래, 도장 찍고 와. 나도 당신하고 다시 합치는 거 괜찮은 생각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돌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오래 못 기다려. 정말?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니. 역시 우린 천생연분이 분명해. 내가 그 불려오는 빠른 시일 내로 떨궈버릴게. 그이의 들뜬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남편에게 다시 말했죠. 당신이 그 여자랑 이혼하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야. 당신 재산의 반을 넘겨줘. 그리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한 채 해주고. 나 당신이랑 상간녀가 살던 집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렇다고 나와 아이들이 사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잖아. 우리 딸들이 좁은 집에서 지내는 거 당신도 마음에 걸렸지? 아파트라면 요즘 신축 아파트 많으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합치면 어차피 내 돈이 당신 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겠어. 제 요구를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이 나중에 또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난 확실한 게 좋아. 나와 애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해. 제 화건의 남편은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더러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에게 제 손을 내주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함께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집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은 저와 재결합을 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죠. 여보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저는 그 말에 상간녀가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상간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자 초췌한 얼굴의 상간녀가 제 앞에 의자를 끌고 앉더라고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거칠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안 좋은 일?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줌마가 제 남편한테 재결합하자고 했다면서요?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이는 한 번 버리면 두 번, 세 번도 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재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간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고상한 척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힘을 받아 침착하게 생각하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이제라도 제가 다시 주워가려고요. 왜요? 그이가 아까운가 봐요. 우리 자기에게 듣기로는 요즘은 반일도 별로라던데. 원래 상간녀들은 그 짓을 잘해야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지.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당신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난 그이하고 다시 합칠 생각이니까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 말에 분노하며 제 얼굴에 커피를 쏟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으며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이만 갈게요. 라고 말하고 카페로 나왔답니다. 그 순간 너무 통쾌했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주었던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카페에서 나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녀와 만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완전히 깨끗한 싱글이 되면 찾아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후 남편은 상간녀와 깨끗이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남편은 왜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딸아이들의 시험 기간이라 나중에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랑 다시 합치려면 재산 절반은 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 돈 지금 좀 줬으면 하는데.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뭐야? 나랑 합치고 싶다더니 돈은 아까운가 보지? 내가 당신을 받아주는 조건은 당신의 재산이야. 그게 아까우면 그 불려우한테 다시 돌아가든가. 그러자 전 남편은 아니야. 당장 줄게. 은행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제 통장에는 엄청난 목돈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아이들과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상간녀와 이혼 소송 중일 때 남편이 사준 아파트를 되팔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두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목돈도 생겼으니 저와 딸들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딸들과 기분 좋게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간장을 태워보려고 그랬죠.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주었네요. 여보, 어디야? 카페에 없길래 지금 당신 집으로 왔거든. 근데 빈집이네. 새 아파트로 벌써 이사 온 거야? 아니, 그 아파트 팔았어.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디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건데? 어떡하지? 당신이 일하는 병원이랑 한참 먼 데로 가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혼자 잘 살아. 무슨 말이야? 혼자라니. 당신 돈 잘 받을게. 지금까지 못 줬던 아이들 용돈, 앞으로 줄 용돈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해. 뭐야, 당신 나 가지고 논 거야? 그럼 미쳤다고 내가 당신이랑 합치냐? 이 천벌 받을 놈아. 평생 지금처럼 쓰레기로 살아.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울먹거리며, 여보, 제발 돌아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다시 받아줘. 내가 일하는 병원 근처가 아니어도 좋아.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 제발.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호소에, 당신이랑 나 각자 갈 길 가자. 기억 안 나?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자 갈 길 가자. 돈은 잘 쓸게. 그리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생각 말고 조용히 떨어져. 나랑 아이들 찾을 생각 말고.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전주였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맛있는 전주 비빔밥을 먹고 이사한 집으로 향했어요. 짐 정리를 다 하고 저와 아이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아이들도 제가 무슨 작전을 펼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두 딸은 저에게 아주 잘했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전 남편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나서서 전 남편을 무너뜨리자 통쾌하고 기쁘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로 이사 온 이유는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여기서 살고 계셨거든요. 이튿날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통쾌한 복수까지 들려드렸죠. 부모님은 어떤 결과든지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을 더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미워할 가치가 없으니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제 정신에 이롭다는 거였네요. 그리고 말끝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부추기셨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들도 제가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만나라고 말해줬고요. 그렇게 전주로 이사한 저와 딸들은 주말만 되면 친정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과 딸들의 말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인연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남자도 결혼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는 연인으로만 지내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저희 딸들과 제 남자친구의 딸이 친해져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재밌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남편은 병원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병원장이 바뀌면서 인성에 문제 있는 의사들을 모두 잘라냈다네요. 게다가 새로운 병원장이 다른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전 남편이 다른 병원에서 일을 못하도록 매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짓으로 돈 벌어먹을 방법은 자기 능력으로 개인 병원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간호사가 보내준 소식을 읽으며 전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이 생겼네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쌍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곰처럼 살지 않고 적당히 여우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밀당을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게 맞겠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아마 제 평생 중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배신과 복수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